뭐 개지만한 방이면 족하다는 시인분이시구나. 난 누군 줄 알 것 같은데요. 아까 몸 부서져라 풀 뽑던 그분 맞죠? 다 말랐다가는 그다음에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뿌리가 짓모르고. 에휴. 사실은 땅 훔칠 새가 없는데. 아이고, 선생님 계시다. 전혁기 선생님 혹시 맞으십니까?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조신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 사이에 풀 좀 뽑느라고 꼬락선이 일었습니다. 아니, 땡 앞에 때, 날도 더운데 뭐 하세요? 아유, 노비가 일해야죠. 안녕하세요. 처음에 3인분 노비였다가 5인분으로 승진했다. 요즘 7인분 노비로 승진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전영애입니다. 아유, 많죠. 뭐 쓸고 닦고 잡초 뽑고 쓰레기 버리고 뭐 많습니다. 내가 집탐 9년 만에 노비의 집, 게다가 7인분 노비의 집은 참 처음입니다. 근사한 숲집 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노비라고 하시는지 탐구해 보면은 알겠죠?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요. 예. 그 선생님께서 그 개집만한 방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뒤에 언뜻 보니까 대궐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넓은 땅을 저 혼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쓰는 집을 지었습니다. 공동주택 아닙니다. 이죠? 아니, 여러분이 같이 사는 집이 아니, 같이 살지는 않아요. 글 쓸 방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오래 가졌습니다. 몇십 년을. 계집만 해도 되고 못 들어누워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소망 듣고 지인이 소개해준 집이었대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미등기 주택이었거든요. 저 250만 원 주고 샀는데 문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공책장 요만큼 찢어서 계약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마을 땅이니까 마을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 걱정에 이장님께 땅을 알아봐 주십사 했죠. 근데 땅 처음 본 날 덜컥 계약부터 해버렸답니다. 와봤더니 이렇게 넓은데 그때는 험해서 더 그랬겠지만 얼마나 넓은지 제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평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채로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10년을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었고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싶으면 그냥 해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꿈을 이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땅 산 지 10년 만에 집을 짓기는 지었답니다. 그 시작부터 파란만장했다는 7인분 노비의 집. 완전 궁금해요. 어서 들어가 보죠. 개집만한 방이면 족하다던 분이 진짜 너무 크게 성공하신 거 아닌가요? 이걸 살림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꾸며놓은 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머나, 저 풍경은 어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무 좋겠다. 오. 야. 네,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드디어 주인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책이군요. 그러니까요. 7인분 노비 하시면서 몸을 한껏 낮추시더니 온 집안을 책들한테 홀랑 다 내주셨네요. 어머야, 아까 그 책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대체 이 좋은 집을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학교 옆에 조그마한 한 20평 조금 넘는 전셋집에 살았거든요.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그걸 빼가지고 이 서원을 짓고. 전세금을 내셨다고요? 예. 그것도 자가가 아니셨네요. 서울에 또 집값이 얼마나 이상한지도 이해가 되죠. 그죠? 20평 조금 넘는 아파트 전세를 빼서 세상에 이런 서원을 지을 수 있었으니 놀랍지요. 10년 고생해 땅값 다 갚고 났더니 남은 건 전셋집 하나. 피땀으로 지킨 땅 버려둘 수도 없고 저 집을 지었자니 전세라도 빼야지 어떡하겠어요. 이 방은 야, 이 책의 동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이 대략 한 몇 권 정도 이 안에 있을까요? 아유,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한번 세볼까요? 아닙니다. 저는 10손가락 넘으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루 넘게 걸릴 것 같아서요. 누가 뭐래도 이 집 주인은 사람보다 책이란 말씀을 그리 돌려 하시나요? 사실 영애 씨 바랐던 거는 헐떡헐떡 숨 넘어가는 세상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숨통 트고 쉬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답니다. 저야 뭐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뭐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책에 관한 이야기도 또 나누고 여러 종류의 자리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서 좀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원을 열어놓고 일반 공개일이 하루밖에 없다는 게 늘 죄송한데요. 끊임없이 오십니다. 일반 공개일은 하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님이 안 오시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애 씨는 정기적으로 책 읽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제 집을 내어준답니다. 그러고 싶어서 설계하고 지은 집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직접 선생님께서 설계를 한 집처럼 얘기를 하셔요. 예, 설계를 아유, 하시진 않으셨죠? 아니요, 네. 저 뭐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짓는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려줄 수 있었어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책, 그리고 사람을 위한 집. 왜 지어야 하는가가 뚜렷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망설일 일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10년 공든탑이 바로 숲속의 근사한 이 집, 여백서원이지요. 쉽게 쌓아지는 공든탑이 있던가요? 얼마나 어렵게 쌓아 올린 탑인지 알려주시겠답니다. 덜컥 계약한 1200평 땅을 남들과 나눠야겠다 생각한 것까지는 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는 우선 개집만 해도 좋으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죠. 그 작은 집이 시정입니다. 초가 3간도 아니고 초가 2간, 풍경이 다 해낸 소박한 정자지요. 이 집은 여백서원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땅이 생기고 맨 먼저 지은 집인데요. 어처구니 없이 땅을 산 다음에 와서 일도 하고 뭐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데 조금 쉼터가 필요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칸밖에 안 되는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목재 다듬어 오시면 얼마 걸립니까? 그랬더니 2주일 걸리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목수가 어느 순간 알아차렸어요. 제가 돈이 없다는 거를. 주춧돌을 박아놓고 하세월. 영애 씨 이 풍경을 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시절이 있더랍니다. 아직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는데 아, 이런 게 젊은 날 아닐까. 늘 눈앞이 캄캄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끼손가락 하나만 잡아줘도 내가 좀 요 벼랑에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상도 산골에서 13살 나이에 서울로 유학 온 영애 씨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참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때로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금을 문득 뛰어가서 시험을 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유산만 돼도 나이가 또 그때 임신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온갖 그 눈총을 받으면서 결국 안 갈 수도 없어서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떼어놓고 독일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공부 잘하는 여자들 별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서울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도 결혼해서 살림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 마음껏 공부해도 괜찮은 방 한 칸이 평생 너무 간절했답니다. 그랬으니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 한겨울 냉골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죠. 황공했죠. 조아리고 앉아서 글을 읽고 썼습니다. 이런 공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책상도 그 집 짓고 남은 나무 토막이거든요. 의자도 그거 안준뱅이 의자 아니고 보통 의자가 망가진 겁니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자식도 아닌 공부하고 싶은 사람 전영애로 앉아볼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자리였던 거요. 저희 집안에 정자 짓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가 이런 것을 정자를 짓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에베레스트를 오르셨던 강직하고 곰서한 아버지가 거금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91세까지 혼자 사시면서 한 달에 20-30만 원을 쓰시고 사신 분이에요. 1억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걸 모으시자면 얼마나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 귀한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지금 서원 처음에 1200평 땅을 샀는데 거기에 바로 붙은 산비탈 땅 2000평을 샀습니다. 서서히 이제 여백서원의 뜻이 무르익어 간 것이죠. 예, 여백이 아버지 호잖아요. 맑고 흰 빛이라는 뜻의 여백은 사람들 마음의 여백을 채워주는 공간으로 거듭났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 흐뭇한 마음 담아 집 탐구 계속해 봅시다. 아직 여백제에서 못 본 것이 남았거든요. 어디 보자. 서재의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영애 씨가 무척이나 귀하게 여기는 특별한 공간이 짠 하고 나타난답니다. 아, 그때 비블로테크니까? 예, 비블리오텍 도서관입니다. 라이브러리의 독일어입니다. 비블리오텍. 사실은 여기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für eine Person, 한 사람을 위한 괴테 도서관이에요. 공부가 간절했던 소녀가 세계적인 괴테 학자가 된 세월. 이곳은 영애 씨가 7순을 넘기고도 손에서 놓지 않는 괴테의 책들로 가득하지요. 아, 이 책이 그 말로만 듣던 괴테의 파우스트구나. 영애 씨, 또 뭘 보여주시게요? 어이구야. 장갑까지 끼어야 하는 물건이에요. 1854년에 1854년에 나온 파우스트문인데요. 예, 엄청납니다. 와. 여기 다 금박이고.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 그림들도 와. 예, 이렇게 또 유지를 앞에 끼워서 그림들 상하지 않게
이렇게 돼 있는 책이거든요. 이야. 예, 세기의 판본이라고 불립니다. 예. 그냥 겉만 좀 보여드린다면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동 시집의 초판본입니다. 아, 이게 초판. 박물관에서나 구경할 법한 귀한 책들이 여백서원, 그것도 영의 시선에 들어오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답니다. 30년 넘게 동문학을 가르쳐온 영애 씨는 괴테 연구자들에게는 노벨상 같은 괴테 금메달까지 수상을 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향해서 가는 기차에 6명 타는 칸에 제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분이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히르시그라벤에 들려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깜짝 놀라갖고 뭐라고 대꾸를 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내가 그 말을 알아들을 줄 알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르시그라벤이 뭔가 하면은 괴테하우스 주소예요. 조그만 외국 여자가 하나 앉았는데 서울 간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 한번 가보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인동을 가보세요. 이건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차 안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 그런데 만날 인연은 따로 있나 봐요. 괴테 박물관에서 학회를 크게 하는데 끝나고 났는데 조그만 할머니가 오셔서 잘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좋은 게스트룸이 있는데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기차에서의 그분하고 이 할머니가 내외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댁에서 하룻밤이 아니고 10하룻밤을 잤습니다. 손님 방에 들어갔더니 긴 창턱에 제가 서동 시집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서동 시집 초판본 1819년의 책이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왔더니 연구실 천정까지 책박스가 쌓여 있어요. 그 중에 그러면 한 권이 이 귀한 파우스트. 예. 자식 대신 동양의 괴테 연구가에게 이 귀한 책들을 선뜻 건네주고 세상을 떠난 그 뜻을 알기에 영애 씨는 이 집 짓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했더랍니다. 다시 거실을 나와 멋들어진 창호문 뒤에는 과연 어떤 공간이 숨어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는 그럼 어떤 책의 방인가요? 네. 이제는 아예 그냥 이렇게 아니요. 여쭤봐야 돼요. 예, 열어보시죠. 그래요? 같이 열어볼까요? 오. 드디어 영애 씨가 주인공인 공간이 나왔네요. 사실 지금까진 인생 너무 대단하게 산 사람 같아서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이 방을 보니까 이 집이 좀 인간미가 느껴져요. 그래요. 드디어 이제 선생님 주무시는 방을 보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여기 제 방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 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손님 방입니다. 네? 여기가 손님 방이라고요? 예, 저는 뭐 3인분 노빈이 5인분 노빈이 요새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제 손님은 1급입니다. 손님. 이 방의 가장 좋은 점은 옆방이 그러니까 선생님 방인 거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아닙니다. 여기구나. 엄마야, 노마루였군요. 세상을 눈으로 품는 자리. 이 좋은 걸 혹시 손님한테 온전히 양보하시겠다고 이리 지은 거는 아니시죠? 비라도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면 절로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좋은 명당 자리를 말이에요. 여백제에 지금까지 제가 둘러본 다른 공간들도 참 좋은데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고 여기에 또 모이셔서 차 모임도 하시고 독서 모임도 하시고 그럽니다. 이게
차분히 앉아있을 시간이 있어야 앉아있는데 맨날 뛰어다닙니다. 당장 일들이 있으니까 우선 시간이 되면 마루부터 닦아야지 거기 앉아서 천연덕스레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정작 주인분은 전혀 즐기지를 못하셔서 에이 뭐 주인은 노비입니다. 영애 씨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좀 즐기고 사셔야죠. 이렇게 훌륭한 여백제 아니 어느 공간도 이 선생님 공간이 아니라면 예. 아니 정작 그러면은 선생님은 아니요. 어떤 곳에서 지금 제 어떤 공간도 곳을 쓰고 있지요. 있나요? 저 있어요? 구석에 조그만 노비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구석에 어딘가에 조그만 노비방이요? 살아야죠. 아니 어떤 방이길래 점점 아니요, 궁금해지는데. 아니요. 아 선생님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아이고 참말로 따라 안 오시면 저 혼자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십시오. 돌이 없네요. 예. 두둥 개봉박도 그런데 손님방과 거실 지나 다시 서재로 들어간다고요? 아이고 이거 보여드릴 곳이 아닌데요. 이거 아니 어떤 참... 곳이길래 아니요. 아니 누추하고 장애물도 많습니다. 오, 아 이쪽에 이쪽입니다. 방이 있어요? 예. 아 역시 공부하시는 분이라 도서관 옆에 방이 있군요. 어이구야 뭐 짐이 잔뜩인데. 아이고 저 장애물이 많습니다. 아이고야 왜 이렇게 방이 작아요? 여기가 영애 씨 쓰는 방 맞아요? 아니 밖에 서재 책장 하나만 보기에서도 이만큼은 아니겠구만은. 이제 40도 더 넘은 딸 초등학교 때 쓰던 책상이랑 베개에 이불 한 장이 전부. 아 당신한테는 왜 이리 바꿔세요 그래? 야, 아니 근데 민망한 공간입니다. 근데 너무 상상 이상으로 이게 너무 작아서 제가 그냥 눈 짐작으로는 글쎄요 한 0.8평? 뭐 그거나 될까? 요까지라도 밖으로 꺼내놓으면 한몸 운신하게 훨씬 좋을 텐데요. 왜 안 그러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밖에 꺼내 놓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책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아, 그래요? 예. 책도 들어와야 되고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아이 그래도 방이 하나 더 있구나. 아닙니다. 맞죠? 아이고 참말로 예 지저분합니다. 좀 심합니다. 지금 여기가 욕실이었구나. 아우 그런데 어떡하면 좋아요? 아무리 한 사람이 쓰는 공간이라도 이건 좀 너무 작은 거 아닐까요? 엄마 거기다 이 욕조는 손주 목욕용인가요? 아 선생님 손주형 그 욕조가 하나 이렇게 기울여 있더라고요. 저 욕조는 제 겁니다. 네? 그게 선생님 거라고요? 예, 저 조그맣잖아요. 아 이거 뭐 거의 수도원 같은 아니요, 이런 곳에서. 수도원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여백사원 자체는 3,200평 부지고요. 그중에 선생님 쓰시는 공간이 모릅니다. 한 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평 중에 한 평도 안 되시는 공간이 예, 괜찮습니다. 저 조그맣잖아요. 책한테는 온 집을 다 내주면서 내 한 몸에게 내주는 자리는 고작 한 평 남짓이 전부. 0.8평이라면은 그 감방의 독방 크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에휴 왜 내가 다 속이 상한가 몰라요. 그런 영애 씨가 통 크게 지었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서원 밖에 별채가 있는 거네. 내 말이 맞죠 영애 씨? 저 뒤에 시의 정자는 시정이고 여기는 우정입니다. 이 집을 짓고 싶어서 네. 쇠꼬챙이 4개를 박았습니다. 요즘만하게 고추대 있잖아요, 쇠막대. 그걸 네. 4개를 박고 비닐끈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간판을 달았어요, 돌로. 버두자, 밭전자 해서. 누군가가 그걸 보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걸 그래요? 짓게 됐습니다. 예. 영희 씨 방에 비하면 엄마야
한국을 찾는 외국 학자들과 예술가들에게 열린 숙소인데요. 여백서원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설계된 곳. 얼마나 정성을 들였게요. 선생님 주무시는 방보다 훨씬 높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1인용 집입니다. 아, 1인용 한옥입니다. 참, 저 나름으로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 자신이나 제 아이들이나 제 제자들이나 외국에서 이런 기회 있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더더구나요. 아는 이 없는 외국 땅에 공부 하나 하겠다고 찾아온 이들을 품어주던 따뜻한 마음. 우정은 그날의 기억들을 모아 만든 영애 씨만의 마음의 여백입니다. 그러면 그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요. 그냥 묵고 가시는 거예요? 공짜는 없지요. 방명록 한 번 쓰는 의무가 있습니다. 방명록 한 번이면 공짜라고요? 덕분에 방명록에는 7성급 호텔도 가질 수 없는 우정만의 역사가 쌓여가는 중이지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간 이들은 또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주겠지요. 자꾸 여기 제 방 작다고 자꾸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엄청 부자입니다. 세계 여기저기 언제 제가 가서 써도 좋은 방이 있고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죠. 쌓인 짐이 한가득. 이사라도 가시는 걸까요? 오늘은 교수님 몰래 일명 천사들이 어린이 도서관 청소하는 날. 내어주셨으니 이 정도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랍니다. 아무렇게 물어봐도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으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나의 그 스승이신 거죠. 그러면 한 번 연이 닿으면 이제 그 시즌이 되면 이거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공간이 예. 되는 거 우리가 관리하고 근데 그거는 교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근데 마치 저희 거 같이 내어주시니까 저희 거인 양 그렇게 마음이 가요. 거기. 벌써 어둑해지는데 어떤 분이 저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주차장 풀까지 깎고 계시더라고요. 서원 전체는 완전히 거울같이 깨끗하게 깎아놓으시고 그런데 세상에 대구에서 예초기를 다 싣고 오셔가지고요. 지금 이 매끈한 마루는 제주에서 어떤 분이 간물을 갖고 오셔서 여기 다 솔로 닦고 간물을 몇 겹을 칠하셔서 이런 고운 색이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고 고맙지요. 김가 기다리. 기대하고 베푼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여백을 채우는 동화를 만들어냈지요. 근데 영애 씨 안 힘드세요? 사실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십니다. 화장도 안 하시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귀걸이는 늘 아이고 참말로. 제가 유일하게 낸 꾀입니다. 제가 귀걸이라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설마 귀걸이까지 했는데 세수를 안 했으랴 그렇게 안 생각할 것 같았어요. 아유 참말로 왜 그렇게 눈길이 예리하십니까? 어이구. 아이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떡이라도 좀 드셔요. 아유. 너무 실례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 잘 수 있나 묵어갈 수 있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예, 불편하셔도 괜찮으시다면 그럼요. 주무시고 가시는 건 아유, 당연히 좋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백에서의 하룻밤을 허락하는 일은 혼자 여백을 돌보는 영애 씨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 소장님, 건축당부 덕분에 이런 행운을 누리시네.
그런데 영애 씨 방은 아직도 대낮입니다. 낮에는 노비, 밤에는 공부하는 학자로 주경야독 중이거든요. 물론 행복하다 하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힘 안 드세요? 아유, 제가 평생 먹은 밥이 얼마인데 밥값을 해야죠. 아우, 그리 말씀하시면 나는 오늘 밥값 했나? 아유, 건축 당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나저나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잠자리, 우리 소장님 이 밤 잠들긴 글렀네요. 8평대 0.8평. 주객 정도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꺼도 될까요? 아, 정말 덕분에 눕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시간 아껴 쓰는 데는 스크루지도 못 따라온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 영애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여백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나저나 잘 주무셨습니까? 아이고 잘 주무시긴요. 아, 너무 그냥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루 아닙니다. 이렇게 신세져서 이래도 될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괴테의 길 그곳이 맞나요? 괴테의 길입니다. 서원의 뒤편 나지막한 봉우리 산책길, 이름은 괴테길.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을 치는 괴테의 식구가 발목을 붙잡는다지요. 예, 사실은 뭐 괴테의 말을 빌려서 제가 하고 싶던 말 다 골랐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제 노후 직업을 천명을 했습니다. 제 노후 직업은 박수부대입니다. 아, 저 반듯한 젊은이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 이상의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벼랑 끝 같아서 불안했던 젊은 날, 젊어도 보았던 영애 씨가 괴테의 입을 빌어 젊은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아침 산책도 끝 마쳤으니 이제 집 탐구 다시 시작해봐야지요. 이곳은 아직 빛보지 못한 예술가들을 위한 집, 예정입니다.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뭐에 쓰는 공간인가요? 야, 한옥에 이런 공간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네, 20명을 위한 파우스트 극장입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이어집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은 보다가 못 참고 뛰어 올라가서 태권도 오장도 합니다. 그래요? 자격 조건은 없답니다. 필요한 것은 용기뿐. 무엇이든 자랑할 게 있으면 오르는 모두를 위한 무대지요. 그리고 이 귀한 무대가 만들어진 사연 역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새겨진 이름이 그 시작이었지요. 독일에 가서 그 강연하고 끄트머리에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뭐 괴테 마을에 꿈도 있고 뭐 이런 꿈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하게 됐어요. 세상에 이만한 돈 봉투를 주시면서 그 꿈 꼭 이루라고. 생면부지의 독일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동파는 아무도 상상 못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면서 가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원 동장에 어느 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이름들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무슨 건축의 이해 뭐 이런 이상한 책 이름 비슷한 것이 자꾸 찍혀서 수수께끼가 밝혀졌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자가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책값만큼을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정말 동화, 저로서는 지어낼 수 없는 동화가 이어져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서 지금 괴테 마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괴테 예. 마을. 괴테와 관련한 공간들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가 첫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작은 씨앗이 되어 생각나면 찾아와 물을 주고 정성의 영양제 꽂아주는 평범한 이들을 만나 꽃을 피웠답니다. 이것이 그 기적의 첫 번째 증거. 독일의 괴테 하우스를 본따 만든 젊은 괴테 집입니다. 모형으로 끝났을지도 모를 괴테 마을의 시작이죠. 그런데 영애 씨, 이쯤에서 너무 궁금한 질문 한 가지. 왜 하필 괴테인가요? 괴테 자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냥 제가 동문회 가다 보니까 알게 된 샘플입니다.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다 외국인이지만 지금 우리는 배울 바가 많고 괴테는 더구나 200년 전 사람인데 그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시사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으니까 파우스트 60년 써서 봉인을 해서 넣고 죽지요. 정말 뜻을 가지면 사람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괴테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사흘밤 자고 저는 제 전체의 역할이 멍석 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멍석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던가요? 괴테는 파우스트를 쓰는데 60년이 걸렸다지요. 그리고 그 남자를 아직도 연구 중인 괴테학자 영애 씨는 집 하나 짓는데 20년째 발을 동동 구르는 중입니다. 집이란 세상과 나를 경계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개인적이어야 할 공간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영애 씨 앞에서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개집 많은 방 하나만 가져도 소원이 없겠다는 소박한 꿈. 그 꿈 하나 품고 무작정 시작한 집지기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줄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큰 기적 안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제 몸을 움츠린 사람. 사실 이 집 탐구하는 동안 이해해 보려고 해도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아서 할 말을 잃었던 순간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3,200평 땅에 지은 대골 같은 집에서 들고 나는 이들이 가장 잘 보이는 대문 옆자리, 행랑채 작은 방 하나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뜻 대답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것은 집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꿈을 가진 사람이 키워낸 기적이었을까요? 한 평의 땅이라도 더, 한 평의 집이라도 더 얻으려고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참 본능적인 건데, 당신의 표현을 빌자면 개의 집만큼 작은 공간만 할애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고 계셨어요. 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몰랐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나 다들 내 거 이렇게 챙기고 옆에 사람 뭐 가졌나 보고 나는 못 가져서 괴롭고 도토리 기재기 하지 말고 그렇게 가면 가지는 곳이 가지거든요. 일단 그냥 무슨 수 안 쓰고 그냥 살아도 사라지는구나 뭐 그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7인분의 노비가 스스로에게 종횡무진해도 괜찮다 허락한 공간. 영애 씨도 여름 잡초한테는 제 공간을 못 내어주시겠나 봅니다. 하긴 말이라고요. 세상에 천평만평 집을 가졌어도 지친 나를 내려놓을 것은 쪽마루 한쪽 끝이 전부인 게 인생이니까요. 머리 아팠던 게 있으면 다 비워집니다. 그리고 바람 한 점 지나가면 너무 고맙지요.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세상. 욕심내봐야 못하겠습니까? 80평생 집과 공간을 나누는 게 이렇게 큰 의미인 줄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꼭 한번 여백에 들러 책 향기 맡으며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